로빈훗 이야기 아시나요? 부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낭만적인 영웅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로빈훗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로빈훗은 없어졌지만 그 추종자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런 말 익숙하지 않나요? 이 로빈훗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부자를 만드는 시간, 리치타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와 제 생각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금 이야기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무사라서 오늘은 특별히 더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진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해설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세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챕터 4에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이라는 주제로 아주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챕터 4 시작에서 로빈훗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인 로빈훗의 환상이 부자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설명을 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금의 역사를 좀 알면 좋은데요. 원래는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세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왕이 국민들에게 세금의 필요성을 선포하면서 동참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엔 영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만 세금을 걷다가 1874년에 영국이 국민들한테 소득세를 영구히 부과를 했습니다. 미국은 좀 더 늦게 1913년에 소득세를 영구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 동화책을 보면 쌀이나 이런 걸로 세금을 걷었다고 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꽤 나중에 소득세를 영구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설득하는 시간이 5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도 처음에는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많은 국민들은 찬성을 했겠죠. 오히려 세금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잠깐 이런 상황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도 몇 년 전에 종합부동산세로 한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부자들은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국민의 10% 정도만 내는 세금이라고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부자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종부세가 1억 넘게 나온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힘들다고 하면 정부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세금 내기 싫다면 아파트를 팔라고 했죠. 그런데 또 양도소득세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부자들의 이야기니까 딴 사람들의 이야기 같죠. 다시 영국과 미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점점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지만 결국에는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정부는 세금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했으니까 더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점점 중산층으로 내려가고 소득이 낮은 계층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참 이런 표현을 잘했는데요. 정부가 식욕이 왕성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식욕이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이런 간접세금까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제 자체가 아니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가 얼마나인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더 내야 된다고 하고 국민들은 많다고 하고 하물며 이제 국민들끼리 싸우면서 부자들 보고 세금 더 많이 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한 로빈훗 이야기처럼요. 그런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큰 반전이 있는데요. 부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부자들을 봐준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점점 더 많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세금을 관리하고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부자들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입니다. 책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법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책에서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을 법인으로 바꿔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같은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은 법인을 운영할 줄 압니다. 합법적인 기업 구조에 관한 지식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안겨줍니다. 부자들에게 빼앗자고 이야기를 해봤자 부자들은 중산층을 앞지를 길을 또 찾습니다. 결국에는 부자들보다 중산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법인을 이용해서 세금을 관리를 할 줄 압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자들이 편법을 쓰거나 탈세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법인을 운영할 줄 알고 지식이 있고 시스템 자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주 핵심을 찌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법인은 건물도 아니고 공장이나 일단의 사람들도 아니다. 법인은 영혼이 없는 합법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법적 서류에 불과하다. 부자들은 이렇게 법인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를 다시 한 번 더 보호를 했다. 법인이 널리 퍼진 것은 법인의 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 율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의 소득세율은 6%에서 45%고요. 순수한 연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이면 15%의 세율을 내고 8,800만 원 이상이라면 24%를 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최대 45%의 세율을 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9.5%의 세금을 냅니다. 소득의 거의 반 정도 세금을 내고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내면 실제로는 50% 이상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반면 법인은 순수익 미역까지는 9%, 그 이상 200억까지는 19%의 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한국도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법인은 실제 사람이 아니어서 시스템이고 실체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오히려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실제로 법인세를 없애자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좀 낮추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소득세에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법인이 돈을 벌어봤자 법인에서 돈을 빼기도 힘들고 빼면 소득세 또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법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겁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법인에서 돈을 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 법인은 내 법인이고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많이 불리는 것이 목적이지 빼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법인의 돈을 불려가기 위한 큰 시스템이지 법인의 돈을 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 처리를 또 잘합니다. 저처럼 법인과 증여 전문 세무사와 함께 세금을 어떻게 줄이고 처리할지 전략을 항상 짭니다. 물론 법인이 만능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장점이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법인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거든요. 세금을 내기 전에 지출로 처리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때 자금 조달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법인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법인을 마음대로 또 쓰다가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법인의 핵심은 이 법인을 얼마나 잘 성장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만 줄이고 이용하기 위해서 법인을 쓴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법인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도 챕터 4에서 부자들이 법인으로 세금을 어떻게 줄이는지, 특히 법인으로 세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라 그런지 이런 이야기가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법인으로 사업하고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법인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의 도구고 시스템일 뿐입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제 법인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문의도 한번 주세요.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비밀, 이 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법인 운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치타임 오디오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